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며느리한테 들켰어요. 소정 씨가 매일 집에 왔습니다. 예쁘고 밝고 상냥했죠. 처음엔 그냥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노인 챙겨주는 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갔어요. 보고 싶었고 기다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며느리 같은 나이인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 그날도 소정 씨가 왔어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쓰러졌죠. 소정이 달려왔어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셔츠를 풀고 가슴에 귀를 대고 정확히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더라고요.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증거로요. 아들한테 전송됐어요. 그 사진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변태 영감이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소정 씨는 날 살린 거였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정혜주는 오늘도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봅니다. 67세. 이 집에서만 40년을 살았어요. 손수 지은 나무 평상이 마당 한쪽에 놓여 있죠. 예전엔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지금은 빈 평상만 햇빛을 받고 있어요. 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가슴이 또 답답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새벽 3시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에 잠을 깼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을 먹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진정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죠. 부정맥에 고혈압까지 있다고요. 조심해야 한대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에요. 아들 민수가 결혼했을 때 찍은 거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그때는 아내도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혜준 혼자예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들이 전화합니다. 그것도 출근길 차 안에서죠. 바쁜 목소리예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응, 괜찮다. 잘 지내. 항상 같은 대답입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더 바빠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니까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죠. 혜주는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달걀, 두부. 그게 전부예요. 장을 봐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목공소를 운영하던 시절이 떠올라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직원들과 웃던 시간들. 그때는 몸도 건강했죠. 지금은 망치도 들 수 없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예요. 혜주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밝은 표정에 간호복을 입고 있었죠. 저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요양보호사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소정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혜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양보호사요? 난 신청한 적 없는데. 아드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 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또 그랬구나.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나?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소정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죠. 일단 이것만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준비한 밑반찬이에요. 소정이 가방에서 통을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이 들어 있었어요. 혜주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넣었어요. 어르신,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네요. 제가 내일 장봐 올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혜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오늘은 집 청소만 하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혜주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소정의 밝은 표정이 뭔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소정이 거실을 싹 닦았어요. 창문도 닫고 먼지도 털었죠.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아, 그래요. 혜주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정이 현관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어요. 참, 어르신. 목공 일하셨다면서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아드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 쑤셨거든요. 나중에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혜주는 깨끗해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혜주는 소정이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멸치볶음이 짭조름했어요. 맛있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을 먹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혜주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게 쿵쿵쿵 뛰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로 가려고 일어났죠.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소파를 잡았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혼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며칠 뒤에나 발견되겠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서러웠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혜주는 겨우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는 안 되겠구나.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어르신 왔어요. 소정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주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로 기운이 없었거든요. 어르신? 소정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어르신. 소정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혜준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응,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소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니까요. 어르신, 지금 혈압 재볼게요. 소정이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혜준의 팔에 감았어요. 측정이 시작됐죠. 결과를 보고 소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60에 100이에요. 너무 높아요. 약 드셨어요? 어제 먹었어요. 지금 또 드셔야 해요. 약 어디 있어요? 소정이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혜주는 물과 함께 약을 삼켰어요. 소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르신, 제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매일 올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제 일이에요. 그리고 소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발견이 늦어서 돌아가셨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르신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소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혜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소정은 매일 왔어요.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겼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혜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소정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목공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공요? 별거 없어요. 아니에요. 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가 만든 나무 의자가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소정은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죠. 혜준은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준과 소정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편안한 관계가 됐죠. 소정은 밝았고 혜준은 그 밝음에 조금씩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몰랐어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며느리 서연이 있다는 것도요. 어느 날 저녁 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혜준은 반가웠습니다. 그래, 오너라. 서연이도 같이 오니? 네, 같이 가요. 전화가 끊겼어요. 혜준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주말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오해가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어요. 빈 평상 위로 어둠이 내렸죠.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혜주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거니까요. 소정이 9시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어르신, 오늘 가족분들 오신다면서요? 제가 집 정리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소정씨. 둘이서 집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소정이 화장실도 닦고 거실 바닥도 닦았어요. 혜주는 마당을 쓸었죠. 몸이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11시쯤 됐어요. 소정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으윽.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또 시작됐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요. 숨이 가빴어요. 어르신. 소정이 달려왔습니다. 혜준의 얼굴이 새하얘진 걸 봤거든요. 괜찮으세요? 약 드셔야 해요. 소정이 급히 약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혜준은 약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소정이 혜준을 부축했습니다.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셔츠 단추를 풀었죠. 숨을 쉬기 편하게요. 천천히, 천천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소정이 혜준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위험했죠. 어르신,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소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죠. 일찍 도착한 거였습니다.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봤어요. 바닥에 누운 시아버지. 셔츠가 풀려 있었죠. 그 위에 젊은 여자가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고요.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이게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에요? 옷을 벗기고 그 위에 엎드려 있는 게요?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닥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혜준이 힘겹게 말했어요. 서연아, 아니야. 소정 씨가 날 도와준 거. 아버님은 조용히 계세요. 서연이 혜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소정의 얼굴이, 풀어진 셔츠가, 모든 게 찍혔습니다. 당장 나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어르신이 나가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소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 통증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죠. 서연아, 오해야. 소정 씨는 날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셔서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렇게 젊은 여자랑. 아니라니까. 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민수 오빠도 알아야 해요. 서연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까 찍은 사진까지 전송했죠. 혜주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물 좀 주세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따라왔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거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버지, 이게 뭡니까? 민수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까 서연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니다. 오해야. 소정 씨는 요양보호사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요양보호사요? 요양보호사가 왜 아버지 옷을 벗기고 그 위에 엎드려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들아, 제발 내 말 좀. 됐어요, 아버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서연아. 오빠,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둘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준이 일어나 따라갔어요. 민수야, 제발.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버지.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여자랑. 아니라니까. 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나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신음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또 조였어요. 이번엔 약으로도 안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청소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소정이 정성껏 닦은 거실. 차를 준비해 둔 부엌. 혜주는 소파로 기어갔습니다. 겨우 올라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소정은 그저 자기 일을 한 거였죠. 자기를 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요. 오해만 커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정이었습니다. 혜주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혜주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약만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어요. 혜주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다시는 집에 들이지 마세요. 제가 보건소에 연락해서 교체 요청할 겁니다. 아들아, 제발. 그리고 아버지.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분간 저희는 안 갈 거예요. 서연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민수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주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무서웠어요. 아들도 떠났습니다. 소정도 올 수 없어요.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주는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문득 소정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아침 오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오지 않았어요. 올 수가 없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정이 만들어둔 반찬이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걸 꺼냈어요. 밥을 차렸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해준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요. 보건소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체건으로 연락드렸어요. 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요청하셔서요. 박소정 보호사 대신 다른 분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부터 새 보호사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정은 이제 오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허전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혜주는 마당에 나갔어요. 평상에 앉았죠.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추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소정을 집에 들인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혼자 살려고 한 게 잘못일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소정이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예요. 소정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걱정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저 때문에 어르신이 오해받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소정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소정 씨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소정 씨는 날 살린 거야. 고마워요. 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오지 마요. 민수가 다른 보호사 부르기로 했어요. 네, 알겠어요. 어르신, 건강 꼭 챙기세요. 그래요. 소정 씨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주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서러웠죠. 저녁이 됐습니다. 혜주는 또 혼자 밥을 먹었어요. 어제 소정이 만든 반찬으로요. 마지막 한 끼였습니다. 밤이 됐어요. 혜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실망한 얼굴, 소정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소정도 떠났어요. 새 보호사가 온대요. 하지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가슴이 또 조였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의 통증이었습니다. 약으로는 낫지 않았죠. 새벽 3시였어요. 혜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는 쉽게 생기지만 풀리는 건 어려웠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죠. 창밖으로 어둠이 짙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혜주는 혼자였어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새 보호사가 온대요. 낯선 사람이죠. 또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지낼까요? 혜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요. 누가 믿어줄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무거운 하루였죠. 혜주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헬쑥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새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이름은 김영숙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죠. 말수가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영숙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혜주는 어색하게 맞이했어요. 영숙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청소부터 할게요. 네, 그러세요. 영숙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하지만 대화는 없었죠. 소정처럼 밝지도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영숙이 간단히 국수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놓고 갔어요. 먹고 계세요. 전 부엌 정리할게요. 같이 먹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혜주는 혼자 국수를 먹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죠. 오후 3시쯤 영숙이 가방을 챙겼어요. 어르신, 전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수고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주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소정 씨였으면 지금쯤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정은 달랐어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죠. 하지만 영숙은 일만 하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영숙은 매일 왔습니다. 성실했어요. 일도 잘했죠.
하지만 마음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외로웠어요. 예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혜주는 먼저 전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혜주는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여보세요. 소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소정 씨, 나예요. 혜준이요.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소정 씨는요? 저도 그냥요. 요즘 일이 없어서. 소정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일이 없다고요? 네, 그 일 때문에. 소문이 났나 봐요. 다른 집에서도 거절당했어요. 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소정 씨.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둘 다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꼬였거든요. 어르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럴까요? 네, 꼭요. 제가 증명할게요. 소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그날 작성한 기록이 있어요. 응급 상황 보고서요. 시간, 증상, 조치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될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병원 기록도 있잖아요. 부정맥이랑 고혈압 진단서요. 혜주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병원 기록이 있었죠. 소정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르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혜주는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혜주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진료 기록 좀 받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준입니다. 잠시만요. 잠깐 기다렸어요.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록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병원 오셔서 수령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주는 옷을 챙겨 입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혼자 가기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30분 정도 걸렸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로 갔어요. 정혜준 환자 진료 기록 받으러 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혜주는 서류를 받았어요. 3개월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부정맥 진단, 고혈압 수치, 약 처방 내역. 모든 게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류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찬찬히 읽어봤어요. 이걸 민수한테 보여주면 믿어줄까?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이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혜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민수가 침묵했어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려워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나주지도 않는구나.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주는 초조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죠. 영숙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혈압 재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혜주는 거절했습니다. 영숙한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소정이 그리웠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영숙이 돌아갔습니다. 혜주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박소정이에요. 다른 번호로 전화드렸어요. 소정 씨? 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보건소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했대요. 그리고 CCTV도 확인했고요. CCTV요? 네, 어르신 집 현관에 CCTV 있잖아요. 그게 거실 일부까지 찍혀요. 혜주는 깜빡했습니다. 맞아요. CCTV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설치한 거였어요. 그럼 그날 상황이 찍혔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응급 조치하는 장면이 다 나와요. 보건소에서 아드님께 연락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네, 어르신. 이제 오해가 풀릴 거예요. 고마워요, 소정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어르신 건강만 챙기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혜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민수야.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요. CCTV 영상이랑 보고서 보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봤니? 네.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됐어, 민수야.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잊자. 혜주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마웠죠. 다시 믿어줘서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서연이랑 같이요. 그래, 기다릴게. 소정 씨한테도 사과드려야 해요. 그러자꾸나. 전화를 끊었어요. 혜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렸어요. 가족이 돌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죠. 아버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연도 따라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서 와라. 혜준이 맞이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서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오해해서. 소정 씨한테도 미안해요. 다들 앉아. 차나 마시자. 혜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거실로 가져왔죠. 셋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거든요. 아버지,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셔야 해요. 고혈압이랑 부정맥이 심각하다면서요? 응, 괜찮아. 약 먹고 있어. 약만으로는 안 돼요.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야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소정 씨 다시 오시게 할게요. 보건소랑 얘기했어요. 그래. 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소정 씨가 제일 잘 챙겨드렸잖아요. 다시 오신대요. 다행이다. 혜준은 안도했어요. 소정이 다시 온다니 기뻤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민수 부부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마당도 정리했어요.
혜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고마웠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서연이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였죠.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고맙다. 그리고 외롭지 않으시게 자주 전화할게요. 서연도 덧붙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혜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어요. 오해는 풀렸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민수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혜주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마당에 평상도 보였죠. 언젠가 손주들과 그 위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죠.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몰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소정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치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진짜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소정이었습니다. 혜주는 거실로 나갔어요. 소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소정 씨. 둘은 마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이제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소정 씨. 소정이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일을 시작했죠. 혜주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야 집이 집 같았습니다. 오해는 풀렸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건 시간이 필요했죠. 혜준도, 민수 부부도, 소정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치유해 나갈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오해 없이 진실만 남은 관계요. 혜주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하루였죠. 소정이 다시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매일 아침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어제보다 훨씬 좋아. 다행이다. 혈압부터 재볼게요. 소정은 매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약 복용 시간,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어르신,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소정 씨 덕분이지. 제가 뭐려. 어르신이 잘 따라주셔서 그렇죠. 둘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편해졌어요. 오해를 겪고 나서 오히려 가까워진 거였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소정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았죠. 어르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소정 씨 때문에 고생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다만, 소정이 말을 멈췄어요. 다만 아무도 안 믿어줬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더라고요. 소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소정 씨.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소정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소정 씨,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저야말로요.
어르신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얘기, 가족 얘기, 목공 얘기까지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소정 씨도 계시면 좋겠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알았다. 얘기해 볼게. 혜주는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소정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이 온대.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저요?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내가 있어야지. 소정은 고민했어요. 서연을 다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아니야. 오히려 너 때문에 편할 거야. 그럼, 있을게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소정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손님 오시잖아요. 고마워, 소정 씨. 소정은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요. 정성이 가득 들어갔죠. 11시쯤 민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왔어요. 어서 와. 민수가 들어왔어요. 서연도 따라 들어왔죠. 둘 다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을 때 소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정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소정 씨. 서연이 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괜찮아요. 오해하실 만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소정 씨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소정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 씨, 저도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요. 아니에요.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건강 상태도 모르고 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혜준이 나섰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자. 다들 앉아. 소정 씨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오갔어요. 소정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서연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님 드시는 거 보니까 좋아 보여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르신 덕분에 일도 배우고. 소정이 수줍게 웃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소정 씨, 요양보호사 일 얼마나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시는 걸 보면 뿌듯해요. 대단하세요. 저는 아버지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데. 민수가 자책했어요. 아니에요. 아드님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일도 바쁘시고. 소정이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서연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소정도 도왔죠. 소정 씨,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둘이서 부엌에 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정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괜찮다니까요. 이제 잊어요. 못 잊겠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이해요? 네, 시아버님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가족이니까요. 소정의 말에 서연이 울컥했어요. 고마워요, 소정 씨.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는 혜준과 민수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래, 알았다. 종합검진이에요. 심장이랑 혈관 정밀 검사도 해야 해요. 응,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 민수가 진지해졌어요. 왜?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신 줄. 괜찮아. 내가 바빴잖아. 아니에요. 핑계예요.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게요. 일주일에 3번은요. 알았어, 알았어. 혜준이 아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네 사람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평상에 앉았죠. 이 평상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응, 30년 전에 만들었지. 아직도 튼튼하네요. 그럼 내가 만든 건데. 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손주들 데려올게요. 여기서 놀게 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손주들도 할아버지 만난 지 오래됐어요.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다.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죠.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병원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소정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소정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믿어요. 소정 씨만 믿어요. 서연도 소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소정 씨, 정말 고마워요. 연락처 주세요. 가끔 전화할게요. 네, 좋아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미소를 나눴죠. 민수 부부가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소정도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 전 이만 갈게요. 수고했어, 소정 씨. 오늘 고마웠어. 제가 더 고마워요. 좋은 분들이세요. 다행이다. 잘 풀려서. 네, 정말 다행이에요. 소정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혜준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네, 어르신도 푹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준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민수가 놓고 간 선물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였죠.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혜준은 읽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민수 올림. 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어요. 가족이 다시 화해했습니다. 소정도 인정받았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정이 왔어요.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가실래요? 좋지. 둘은 함께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소정이 혜준의 팔을 부축했죠. 어르신,
아드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착한 아이야. 며느님도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응, 서연이도 좋은 아이지. 어르신 복 많으세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야말로 소정 씨 같은 사람 만나서 에이 뭐려. 둘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치 가족 같았죠.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혜준이 물었습니다. 소정 씨, 앞으로 계속 이 일 할 거야? 네, 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돕는 거 좋아요. 힘들 텐데. 힘들어도 보람 있어요. 어르신처럼 좋은 분 만나면 더요. 소정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고마워, 소정 씨.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웠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정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혜준이 말했습니다. 소정 씨, 너 덕분에 가족도 다시 만나고 건강도 좋아졌어. 어르신이 잘 따라주셔서 그렇죠. 아니야. 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르신 믿어주셔서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소정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내일 병원 가시잖아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민수가 모시고 간대. 그럼 됐네요. 검진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알았어. 고마워, 소정 씨. 소정이 떠났습니다. 혜주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혜주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다. 고맙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해는 풀렸어요. 가족도 돌아왔죠. 건강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정혜주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오늘은 종합 검진 받는 날이었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10시 정각에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그럼 가시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민수가 계속 아버지를 살폈어요. 아버지,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검사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3시간 정도요. 알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접수를 도왔어요. 검사실로 함께 갔죠. 아버지,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너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혜주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까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후 1시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점심 드시고 가요. 그래, 좋지. 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주문했어요.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맙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그때 같이 진료받으러 와요.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아버지 건강 상태도 모르고. 됐어,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아니에요. 꼭 말하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제가 아버지를 방치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내가 바쁜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아버지는 혼자셨어요. 아프셔도 말씀 안 하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고맙다, 아들아. 혜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집 안까지 모셔다 줬어요. 아버지, 푹 쉬세요. 검사 받느라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도 조심히 가고. 네, 전화할게요. 민수가 떠났습니다. 혜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저녁 때 소정이 전화했어요. 어르신, 검사 잘 받으셨어요? 응, 다 끝났어. 많이 힘드셨죠?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푹 쉬세요. 내일 제가 보양식 해드릴게요. 고마워, 소정 씨.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민수가 또 왔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이번에는 서연도 함께 왔어요. 아버님,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셋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해준 환자분이시죠? 네. 검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세요. 그래요? 혜준이 놀랐습니다. 네, 약을 잘 복용하신 덕분이에요. 혈압도 안정됐고 부정맥도 조절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민수가 안도했어요. 다만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스트레스도 피하시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나도 놀랐어. 소정 씨 덕분이에요. 잘 챙겨주셔서. 서연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소정 씨한테 감사 인사 제대로 해야 해요. 그래야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려갈게요. 정말? 네,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 고맙다. 그리고 다 같이 외식할까 해요. 소정 씨도 모시고요. 좋은 생각이다. 혜주는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는 거니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소정이 일찍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손주 보시죠? 설레시겠어요. 응, 오랜만이야. 옷 잘 차려입으세요. 제가 면도 도와드릴게요. 소정이 꼼꼼히 챙겨줬어요. 혜주는 깔끔하게 준비됐습니다. 11시쯤 민수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죠.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7살 준호와 5살 지우였어요. 어이고, 우리 손주들. 혜준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지. 할아버지, 선물이요. 지우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그린 거였죠. 어머, 이게 나야? 고맙다. 혜주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중했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소정도 함께였어요. 소정 씨,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님들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해요. 애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소정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얘들아. 할아버지 잘 챙겨드리는 이모야. 소정이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 아프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그랬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준호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다 같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죠. 넓은 방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였어요. 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요. 혜주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다니요.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좋으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덕분이야. 소정 씨 덕분이죠.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소정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소정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를 살리신 거예요. 과찬이세요. 저는 소정 씨, 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쓰러져 있었을 거야. 어르신. 그리고 오해받았을 때도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이 믿어주셔서요. 소정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소정 씨,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소정의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요.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눈빛을 나눴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혜주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민수 부부와 소정이 뒤따랐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고 있었죠. 아버지, 행복하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모여요. 그래, 그러자. 혜주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소정까지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조금 더 있다가 갔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준호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기다릴게.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지우도 뽀뽀를 했어요. 그래, 안 아플게. 민수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전화할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알았어. 너희도 조심해서 가라. 소정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소정도 가방을 챙겼어요. 어르신, 전 이만 갈게요.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소정 씨.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분들이랑 시간 보냈어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정 씨. 네. 넌 우리 가족이야. 알지? 혜준의 말에 소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감사해요. 정말요. 고마워, 소정 씨.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저도 어르신 덕분에 힘을 얻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예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어르신. 그래, 조심히 가. 소정이 떠났습니다. 혜주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마당의 평상도 보였죠.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풀렸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있으면 관계는 회복된다는 것도 알았죠. 혜주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벽에 걸어뒀어요. 웃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이었죠. 나도 이렇게 웃고 있구나. 요즘 자주 웃게 됐습니다. 가족들 때문이에요. 소정 때문이죠.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혜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했다. 고맙다, 아들아.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마당 평상에서 손주들과 노는 꿈이었어요. 소정도 있었고 민수 부부도 있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소정이 왔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응, 꿈도 좋은 꿈 꿨어. 다행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 소정 씨도. 둘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소정이 죽을 끓이고 혜주는 식탁을 닦았죠.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요? 좋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정이 혜준의 팔을 부축했어요. 어르신,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걸음도 튼튼하시고. 다 내 덕분이지. 제가 뭐려. 어르신이 잘 따라주셔서 그렇죠. 고마워, 소정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둘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인사했습니다. 혜준 씨,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네, 덕분이에요. 소정 씨가 잘 챙겨주시나 보네. 부럽소. 그럼요. 우리 소정 씨 최고죠. 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상에 앉았습니다. 소정이 차를 끓여왔어요. 어르신, 차 드세요. 고마워. 둘은 차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소정 씨, 네.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에이, 무슨 말씀을. 진심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어르신도 좋은 분이세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내가? 네, 어르신은 강하세요. 혼자서도 잘 견뎌내시잖아요. 강한 게 아니라 외로웠던 거지. 혜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안 외로우시죠? 응, 안 외로워. 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어르신, 전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봐요. 응, 내일 보자. 소정이 떠났습니다. 혜주는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쓸쓸했던 이 마당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야겠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소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빛나는 별들이요. 혜주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해는 순간이지만 진실은 영원하구나. 그리고 용서는 평생을 바꾸는구나.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죠. 손주가 그린 그림을 다시 봤어요. 웃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도 웃고 있어.
정말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죠? 내일도 소정이 올 거예요. 가족들도 전화할 거고요. 손주들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겠죠. 혜주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좋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